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또 하나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마음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이게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감정에는 폴 에크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얼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고 연구한 그 주요 감정을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표정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분노. 여러분 분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분노. 혐오. 혐오 시설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혐오. 그리고 고통. 우리 고통 얘기할 때마다 누구죠? 고통. 그리고 슬픔.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행복. 6가지로 나눴어요. 6가지로.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참 재밌는 게 부정적인 게 많아요? 긍정적인 게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요건 전부 다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 요거는 뭐죠? 요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5대2예요. 5대1. 부정이 5가지, 긍정이 1가지. 그런데 부정은 필요 없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으면 내가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 같이 웃고 있는 놈 이게 말이 돼요? 분노할 때 분노해야 돼. 그러니까 수십만 년간 우리 인류가 석기시대를 지내면서 이런 감정들을 가졌던 이유는 이런 감정들을 갖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감정 가질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과잉 분노, 과잉 혐오, 과잉 고통, 과잉 슬픔, 과잉 놀라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특히 여러분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것 아닌 걸로 너무 분노하고 살지 않나요? 그냥 그런다고. 볼 질트 테일러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감정에 대해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지금 분노 같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 우리 바다잖아요. 바다에 보면은 파도가 어때요? 막 밀려왔다가 밀려가죠. 우리 감정이 그런데 우리 감정이 밀려왔다 밀려가. 그런데 이 감정의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막 화가 나면 계속 화가 나요? 물론 계속 화가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건 질병입니다. 병이야, 병. 병원 가야 돼. 계속 슬퍼. 병원 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순간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적인 감정의 생화학적 수명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90초다. 90초. 내가 분노하면 90초 후에 분노는 사라진다. 왜 그러느냐? 분노는 생존에 유리한 게 아니라 생존에 불리하거든요. 분노를 계속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자연계의 독 중에서 가장 강한 독인 뱀독 다음으로 강한 독이에요. 이런 독이 여러분 내 뇌하 수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독약을 만들고 있어. 죽어 이러면 죽어. 그래서 오랜 진화 과정에서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놔둬도 화가 풀리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계속 가면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이라고. 이렇게 화가 났다가 일반적으로 화가 날 때는 15초 절정에 이르러 그리고 점점 90초면 거의 다 꺼지고 15분 되면 다 꺼진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은 90초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순간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간. 이 90초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 신체적인 통제가 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리고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날아가. 아빠 손이.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한 거. 제가 제 아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을 이 자식이 하면서 손이 날아갔다는 것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이럴 때 또 끄덕끄덕 안 하고 진짜 그랬구나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신체가, 내 작동, 이 신체 작동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대략 90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정도는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참자. 참으면 병된다고 하죠. 계속 참으면 병돼. 그런데 이 90초도 안 참는 놈은 병되기 전에 먼저 죽어. 병되기 전에 먼저 죽어. 이 90초를 참자, 이게 90초를. 그래서 여러분, 신라권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은 당신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은 당신의 손에 맡겼다. 참고 견디는 것은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천국에서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은 그 천국도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조금만 참으면 천국이 될 수 있어. 직장에서 또는 민원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천국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못 참으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데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깁니까? 저는 여러분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쪽에도 이게 있더라.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 불교에서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인내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그 사바래, 사바. 사바 세계란 말 들어보셨죠? 사바 세계. 사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인토예요, 인토. 인토란 말은 여러분 참는 땅이다, 이말 참는 땅. 그런데 참는 땅이라고 그러면 내가 다 참아야 되면 아까 말했는 대로 병이 된다니까, 병이. 그래 순간만 참아야지. 그래서 어떤 고 스님이 인토를 참는 땅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참으면 살만한 땅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모님이나 여러분 남편분과 참으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대답한 사람은 도저히 못 참아도 안 돼요? 여러분 직장 힘들어 그래도 참으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참으면 살만한 땅이 인토란 말이에요. 사바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참으면 견딜만한 직장이 여러분 직장이란 말이에요. 참으면 견딜만한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자는 게 아니라 순간을 참자. 순간을 잘 견디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상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상대가 참고 있을 땐 건들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90초를 참고 있는데 그때 건드려가지고 상대를 폭발시키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90초 중에서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게 화가 나면은 15초에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놔두면은 90초 기간을 거쳐서 15분 되면 완전히 사라진다. 화는 씨앗이 없어. 사라져.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놔두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혼자 화내다가 혼자 사그라들어. 이걸 나는 내 아내한테 도입해 봤더니 딱 맞더라고. 혼자 화낼 때 놔두면 언젠가 좋아져. 중간에 건들면 커져.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내가 직접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이렇게 화를 내면 한 번 화를 내면 15분이 아니라 150분 그 이상도 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일주일 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놔두면 지금 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다시 건드려가지고 다시 올라갔어. 또 다시 건드려가지고 또 올라가.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주장합니다. 자기는 건든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건드는 것일 수도 있다.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은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어.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데 여러분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고 존재 자체가 이쁠 때가 있어. 항상 감정이 똑같은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이걸.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정을 모르면은요. 그러나 감정을 이해하면은 존재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다시 이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분노나 혐오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놀라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뭘 만드느냐? 우리 기분을 만들어요. 기분을 만들어요.
기분은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분대로 사는 놈은 아주 복잡한 놈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대로 사는 남자를 만나면은 기분 때문에 죽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관리해야 되겠다. 조절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래서 이 19세기의 철학자 프랑스의 알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비관주의는 기분에서 오고 모든 낙천주의는 의지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 낙천적으로 살려면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 의지를 발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의식하자.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의식하자.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자.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 이 행복이라는 게 긍정적인 감정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은요 부정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긍정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부정이에요, 부정. 이게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것만 감정이냐? 긍정도 감정이다. 긍정 감정을 연구해서 긍정을 키우면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우리는 긍정 또는 행복 심리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행복 심리학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늘 말하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틴 셀리그먼이 한 10수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방송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인상이 고약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을 얘기하시면서 박사님 표정은 그러냐고 용감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다. 나도 안다. 잘 안 고쳐진다.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인간의 심리만 연구를 했는데 내 표정이 이러지 않겠냐? 이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다. 이제 좋아질 거다. 여러분, 제 표정도 좀 별로죠? 아부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저도 지금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지만 이 모양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반복해서 실행해 온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걸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되느냐? 자, 이제 이거 다 안 합니다.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뇌를 바꾸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쩌잔 말이냐? 네 가지를 크게 바꿔야 된다. 첫째가 뭐죠? 말씀은 말을 바꿔라. 말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생각. 세 번째가 행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오늘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엄청난 습관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빨리 죽는 놈도 있고요.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것은 균형 있게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아요. 먹는 걸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먹는 걸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 내 입에서 당기는 대로 먹지 마라. 그래서 나는 입에서 당기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위한테 물어봐. 위야 이거 먹어도 되겠냐? 그럼 위가 나 배불러. 그럼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입에서 당긴다고 다 먹어. 위한테 안 물어보고. 위가 중요한데 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예.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특히 술 드실 때 위한테 물어보세요. 한도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위를 불편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인생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은 여기서 이걸로 끝내고요. 아까 행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교육과 운동. 여기서 끝내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세기 내내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했는데 생각 바꾼 놈이 없어. 생각이 더 복잡해졌어. 지금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 저녁에 잠이 안 와. 잠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와. 여러분 인간이 생각을 마음대로 한다면 세상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말고 행동을 먼저 바꾸자. 행동을. 이게 행동심리학이에요. 행동을 먼저 바꾸자. 그런데 행동은 거짓말로 바꿀 수 있어. 자, 보세요. 나 재미가 없어. 그래도 하하하하하 그냥 웃었어. 재미없어서 웃었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행동을 바꾸니까 놀랍게도 생각이 긍정적으로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슬퍼서 울어요. 슬퍼서 울어. 생각이 슬퍼서 행동이 울어요. 그런데 안 슬퍼도 울다 보면 슬퍼진다는 얘기. 자, 보세요. 기쁘면 웃어요. 생각이 기뻐야 행동이 웃는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도 막 박수치고 웃으라고 해서 웃었더니 기뻐져.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기쁘면 웃어. 그러나 기쁘지 않아도 웃다 보면 기뻐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 수도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생각은 거짓말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행동은 거짓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말로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이제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말로 소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말로 소통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어가 중요하고요. 단어. 그 다음에 말투, 어투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뭔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메리 비안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영향을 미치는 그 순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다.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 여러분, 긍정적인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7%다. 더 중요한 게 어투다. 이게 38%다. 어투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밑에 직원을 부를 때도 미스터 김! 하고 부르면 열받잖아요. 좀 부드럽게 미스터 김, 홍길동 씨 이렇게 부르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어투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야 돼. 두 번째는 소리를 조금 낮춰야 돼. 그런데 속도가 빠르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듯이 집에서 하면 내가 집에서 생존하겠습니까? 저 집에 가면 좀 부드러우려고 애를 써요. 제 아들한테는 제가 소리치고 소리를 빨리 해가지고 좀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노력 중에 있지만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가 크고 말소리가 빠르면, 속도가 빠르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민원인한테도 좀 빨리 소리쳐서 부르면 공격적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속도를 줄이고 소리를 낮추자. 깡패들은 공격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신사적이어야 돼요? 깡패가 신사적으로 너 지갑 내놔. 조용히 말하면 내놓으려 믿습니까? 없어. 그래서 깡패들은 말할 때 소리도 빨리 하고 소리도 쳐. 깡패들은 싸울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깡패가 어딨냐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좀 그런 사람들 싸울 때 보면은 주먹이 날아가기 전에 먼저 소리부터 쳐. 저는 그걸 젊었을 때 우리 집 앞에서 목격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몇 사람 죽은 줄 알았어. 얼마나 아주 심한 욕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곧 죽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딱 내다봤더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몸이 안 붙었다는 얘기. 몸이 붙지 않고 우선 말로부터 싸워. 그런데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말로부터 싸워요? 아니면 먼저 행동부터 가요? 뭐 행동을 먼저 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네. 일반적으로 우리 행동 안 하고 말로 다 싸우잖아요. 말로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말소리가 빨라요? 늦어요? 속도가? 빨리 하죠. 소리가 커요? 낮아요? 작아요? 소리가 크잖아요. 이 소리를 좀 큰 걸 좀 낮춰보세요. 여보 이게 뭐야? 네. 여보 이게 뭐야? 이걸 누가 화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어투가 중요하다. 그리고 몸말이 55%다. 이 55% 몸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정이 30%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스크로 표정을 가려버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표정을 가려버리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서 마기꾼이 되면은, 마기꾼이 뭔지 알죠 여러분? 네, 사기꾼 플러스 마스크. 저는 마스크 쓴 게 더 근사가 돼요. 그래서 벗기 싫을 때가 있는데, 자, 표정이 30%예요.
그리고 태도가 20%, 몸짓 이게 5%.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표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기왕하면 부드럽고 웃는 표정을 지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소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선 내 마음과 내 행복을 위해서도 내 힐링을 위해서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말한 대로 말 어투라든지 단어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표정이다. 이게 표정.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니까 이게 놔둬도 이게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 웃어도 내려가 때로는. 나는 웃어도 다른 사람은 화낸 줄 알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기준을 이렇게 둬요. 모르는 아이를 보고 깍꿍 했는데 애가 울어버렸다.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에? 여러분이 누구를 쳐다봤는데 애가 울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표정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한번 쳐다봤다고. 근데 그냥 한번 쳐다봐야 기분 나쁜 놈이 있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감정은. 그래서 그냥 봐도 기분 나쁜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쳐다보다 싸운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게 언론에 나온 얘기하면은요. 그냥 여기 교차로 지나가다가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다 감옥 갔어. 이유가 아주 둘이 다 만시창이가 됐으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가다가 봤는데 갑자기 시비를 건 거예요. 너 왜 째려보냐고. 내가 왜 째려봤냐고. 너 지금 째려봤지 않냐고.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째려봤으면 문제가 없어. 보세요. 지나가다가 제가 여러분 한번 볼 테니까 왜 째려봐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 이러면 문제가 해결돼. 그러죠? 내가 째려봤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빨리 제대로 합시다. 끝내려면. 자. 야, 내가 언제 째려봤어? 그럼 여러분도 지금 째려봤잖냐고. 나는 아니라고. 이때 갈등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째려봤으면 갈등이 해결된다니까요. 내가 째려봤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런데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끝나. 그런데 안 째려봤는데 째려봤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표정 자체가 째려보게 생겼다는 얘기야. 다. 거의 대부분이.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얼굴 근육 80개 중에서 40개가 상대가 봤을 때 비호감과 관련된 근육이에요. 그리고 호감과 관련된 근육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가 우리는 다 째려보는 거예요. 이 자체로가. 무표정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런데 다행히 20개 아직 안 쓰고 있는 근육 무소속이 있어. 무소속. 이 무소속을 이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얼굴 근육 7,000 내지 8,000가지를 쓴대요. 얼굴 표정이 7, 8,000가지래요.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김열규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에 의하면은 국어학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정은 딱 4가지. 무표정, 화난 표정, 찌푸린 표정, 웃는 얼굴. 그 중에서 웃는 얼굴은 아주 희귀해. 얼마나 희귀하냐. 웃기만 하면 물어봐. 왜 웃냐고. 희귀하니까.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저는 이제 한미합작회사에 근무했거든요. 외국인들은 무조건 웃어요. 그냥 직원들 보면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웃으면 너 왜 웃냐고 물어봐. 여러분 집에 웃고 들어가 봐요. 사모님이나 남편이 물어봐요.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보너스 탔지? 우리가 보너스 탔다고 한턱 내려갈 것 같아서 못 웃는 놈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웃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게 힐링입니다. 그냥 이게 힐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웃고 사는지. 한국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웃느냐? 한 10번 웃는데 10번. 평균 한국 성인들이 그중에서 한 번 웃을 때 9초 웃어. 9초. 그러니까 하루에 90초 웃어. 90초. 요걸 8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훨씬 더 오래 살지만은 80까지만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80까지 계산했더니 딱 30일이야. 평생 30일 웃어. 그런데 걱정은 얼마나 하느냐? 하루에 3시간 6분을 걱정을 해. 평균. 별 걱정을 다 해. 그 걱정을 3시간 6분 하는 거를 80까지 계산해 보니까 10년이 넘어요. 10년 넘게 걱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웃는 시간은 30일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2가지를 제안합니다. 웃고 살자.
걷고 살자. 그러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때 질문한다는 것은 저한테 위험한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한테 대통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